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미국을 보면 한국 증시가 보인다. 먼저 심우재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국 영향받을 종목 탑3 그 첫 번째 종목은 어디인가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성광밴드를 가져왔는데, 네. 자,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이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건설 이런 그 중후장대 산업에 쓰이는 그 용접용 관이음새라고 있어요. 네. 이 피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 생산하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수출 비중과 내수 비중이 이제 수출이 한 65%, 내수가 35%인데 수출 중에서도 특히 이 북미와 중동 쪽에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고객사는 뭐 조선업체라든가 뭐 엔지니어링 업체라든가 이제 원전 업체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 산업은 또 조선이라든가 석유, 가스, 플랜트, 원전 이렇게 다 네. 중후장대 산업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성광밴드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조선 업황 호황과 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다른 호재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카타르 에너지라는 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2030년 말까지 그 현재 LNG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 약 85% 늘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 원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플랜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동사 이제 피팅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좋은 호재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가 미국 영향받을 종목이잖아요. 미국향 호재는 더 없을까요? 있죠.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LNG 수출 시설 그 승인을 좀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상반기 때 좀 피해를 좀 받아왔는데 7월 초에 이제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신규 LNG 수출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LNG 프로젝트가 약 20여 개로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NG 수출이 재개되면 당연히 하반기 때 실적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을 합니다. 감익을 하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증익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10억 정도인데요. 네. 자, 내년도에는 457억으로 이제 올해 대비해서 한 11% 정도 성장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이제 예상 PER은 10배, 와. PBR은 0.7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호재도 있고 실적도 좋고 뭐 주가 역시 좀 기대가 되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고점을 치고 한 6월까지도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주가 좀 빠졌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은 7월 16일이죠. 자사주 네. 매입 발표를 하면서 이 거래도 터지고 장대 양봉이 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어떻게 좀 겹쳐서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000원 정도 부근에서 사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 정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미국 영향받을 종목 탑3 알아볼 텐데요. 자, 다음 종목은 뭐 어떤 이슈와 관련이 되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이슈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제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좀 들고 왔어요. 자,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네. 자, 2020년도에 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카지노가 이제 50%, 오. 호텔이 30%, 여행업은 20%로 줄었죠.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 시 수혜인데, 왜냐면은 이 회사의 차입금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7,5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자율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거의 한 7에서 10% 상당히 고금리로 이제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 연간 이자 비용이 거의 1,100억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 할인 네. 요인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자, 다행히 이제 그 부채 만기가 올해 이제 11월 달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조정을 해요. 리파이낸싱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당연히 이자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가 되는 업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 관광개발이 말씀해주신 대로 제주 드림타워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되고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나 실적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이제 제주 드림타워 이제 복합 리조트에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제 드림타워 카지노인데요. 네. 자, 올해 1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7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손익 측면에서 더욱더 이제 턴어라운드가 두드러지는데, 자,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어차피 뭐 관광객들이 안 왔으니까. 근데 1분기 때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가 났고, 자, 2분기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한 120억 정도의 흑자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600억 정도 적자에서 이제 올해는 600억 정도의 흑자.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1,100억 정도의 좀 대규모의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좀 중요하겠죠. 네.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제 올해 6개월 동안 그 월별 그 외국인의 그 제주도 입도객이 약 10만 명을 훌쩍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와. 이 숫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도에 대비해서도 약 15%가 증가한 숫자다. 네. 그만큼 상당히 좀 좋아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카지노 사업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카지노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7월 달에 그 제주도의 이제 국제선 주간 운항 편수가 전월 대비 17%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이제 수요가 유입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카지노 테이블이 그 약 50% 정도 캐파상의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외인 카지노사와 달리 이제 매스 고객, 즉 일반 고객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유의미한 실적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제 조만간 다가올 이제 여름 성수기 휴가 시즌과 그다음에 자 하반기에 또 중국과 일본의 또 연휴 효과까지 네. 이제 겹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상저 하고 패턴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는 앞으로 어떨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요. 이게 작년 8월이죠. 이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 허용 그 소식에 거의 10,000원에서 거의 17,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네. 이제 그 효과가 사라져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상당히 그 유의미한 지지선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경직성은 확실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반기 11월 달에 부채 리파이낸싱, 이자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은 사서 한 13,000원까지도 초단기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가가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계 이명웅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미국 영향받을 탑3 알아보고 있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영향받을 종목 탑3 마지막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 뷰노예요. 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환자의 심정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이제 AI 솔루션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AI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매출을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까지 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의료진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의료 AI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이제 AI 의료기기가 이제 뭐 그 의료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은 어떤 반복 작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그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 이름이 이제 딥카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도입 병원 수를 봐야 되는데 작년 1분기 때 22개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올해 1분기에는 83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94개. 와. 그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한 150개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 병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6월 달에 삼성 서울병원 향으로 일단 공급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대형 병원의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병원도 확대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 목적으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비용 자체가 지금 출고가가 7,000원이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네. 이 가격 수준에서도 국내 시장을 추산하면 3천억 정도,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큰 시장으로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그야말로 의료 AI가 대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그 국내 시장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제 네. 해외 진출 모멘텀이 이제 더해져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딥카스 같은 경우에 현재 그 FDA 그 510K를 지금 인증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연내 인증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딥카스 말고도 이제 다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자 뇌의 MRI 분석 솔루션인 딥브레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자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FDA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폐결절 탐지 시스템이 이제 렁시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시장에서 지금 현지 병원 향으로 납품 중이고 이게 6월부터 이제 벌써 이제 납품 시작이 좀 됐고요. 이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25년도부터는 이 외형 확장성이 더욱더 크게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진출까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쯤 투자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언제 투자해야 되나요? 자, 이게 주봉을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 때 이게 스타 종목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거의 10배 이상 오르고 작년 9월 달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 선이 20주선이에요. 이 20주선이 이제 주봉에서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은 자 20주선을 깨고 트라이를 하다가 또 못하고 계속 줄줄 빠지다가 자 최근에 20주선을 뚫었습니다. 네.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20주선이 이제 그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주선이 거의 한 29,000원, 3만 원 정도 걸쳐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선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속도에 따라서 또 45,000원까지도 좀 목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20주선을 지지를 했을 때 이제 지지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이제 미니 강의에서 또 20주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뭐 또 다른 준비하신 종목 없으실까요? 네, 당연히 꼭사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 바로 알아볼 텐데요. 이 꼭사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제 첫 번째 힌트는 김희선 씨를 모델로 하는 국내 홈뷰티 네, 1위 업체입니다. 뭐 아시겠죠? 바로 알 것 같은데요. 알겠죠? 최근에 이제 뭐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피부가 이제 고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가격이 저렴한 그런 그 미용 기기를 찾는 그 홈뷰티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대표 제품은 이제 그 부스터 프로,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울트라 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2%고 1위입니다. 그리고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특징적인 거는 이 국내외에 그 자사몰 회원 수가 5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 자사몰의 매출 비중이 56%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중간에 그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반기 때 또 신제품이 나와요. 그 초음파를 활용한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매출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영향 받을 종목들 얘기해 보고 있잖아요. 이 꼭사주도 미국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예, 연관이 맞는데요. 네. 자,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성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건데, 자, 이 회사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국내가 55%, 이제 해외가 45%인데 이 해외 45% 중에서 17%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향, 그만큼 제일 크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홍콩 이런 것들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아마존 그 프라임데이가 있었죠. 야, 요 기간에 이 동사의 그 미용 기기가 약 10,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미용 기기 외에 또 화장품 사업부가 그 정도의 매출액으로 있는데요. 이 화장품 사업 중에서 이제 아마존의 이 토너 앤 화장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많이 겹치는데요. 네. 10월 달에 뭐 할로윈이라든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미국의 이제 소비 집중 기간, 그 다음에 또 연말에는 또 미국의 이제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되고 있어요. 네,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힌트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힌트는 이제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만 대, 연 70만 대 규모에서 올해 340만 대, 몇 배예요? 내년에는 800만 대, 네. 즉 23년 대비 25년에는 11배의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 캐파를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미래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사실 왕년에 화장품 하면 심우재 고수님이었잖아요. 화장품 얘기하니까 또 신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차트 분석과 함께 앞으로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네. 자, 이 회사는 그 상반기 최대 IPO 관심주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25만 원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제 첫날 모든 공모주 마찬가지로 급등해서 시작했지만은 이 장대 음봉을 달고 2달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1개월, 2개월 단위로 이 IPO주들은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이 보유예수 물량이 출회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2개월까지 거기다 나왔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2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자, 7월 달에는 지금 뭐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30% 정도 빠진 상태인데, 물론 이제 주가 뭐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한 측면도 있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출이 약간 좀 이연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신공장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좀 발생한 측면이 좀 있어서 일단 미리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28만 원, 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28만 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소한 요 40만 원까지 트라이얼만 하더라도 목표 수익이 한 40에서 50%까지 네. 볼 수가 좀 있는 거죠.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식계의 이명우 심우재 고수가 알려주는 필살기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키워드는 이 중기 추세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깨면은 팔아라입니다. 자, 이평선을 보면은 이 주가의 사소한 변동이나 최고가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 대신에 긴 흐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은 그 특정 기간에 평균 주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지선 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으로 불리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를 하회하기 시작한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기 상승 추세에서, 즉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냐? 첫 번째 기준은 자, 20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로 깼어요. 여기서 팔라는 게 아니라 재차 상승 트라이를 한번 할 겁니다. 4, 5주 안에 다시 돌파를 못하고 다시 깰 때,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지만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면은 6주 이내에 다시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자, 20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로 하회를 했지만은 4, 5주 안에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인데요. 자, CJ 대한통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23년 말에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인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등이 이제 국내에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그 수혜로 올 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20주선을 깼어요. 하회를 했지만 여기서 팔라는 게 아니라 재차 20주선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첫째 주에 다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6주 이내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깰 때가 매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칩스앤미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기 하락을 했지만은 1월 다섯째 주에 20주선을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재차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둘째 주에 들어서는 이제 상승하는 20주선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0주 이동평균선은 보다 생명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하실 거는 단 하나, 이 중기 추세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깨면은 팔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매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